스위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이며 유럽의 심장부에서 가장 장엄한 풍경을 간직한 땅입니다. 4,000m가 넘는 알프스 봉우리와 끝없이 이어지는 빙하, 에메랄드빛 호수와 깊은 계곡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이곳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증인이며 호수는 빙하기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전통 마을과 고산철도, 수백 년을 이어온 삶의 방식은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터호른의 웅장한 봉우리에서 시작하여 알레치 빙하와 루체르노, 라인 폭포를 지나 베르네제 오버란트까지 스위스가 간직한 가장 놀라운 풍경을 따라 여행을 떠납니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여행이 아니라 수천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터호른은 스위스 발레주와 이탈리아 아오스타 계곡의 국경을 따라 우뚝 솟아있는 상징적인 산이다. 알프스 산맥 남서부에 자리한 이 봉우리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자연의 경계 역할을 이어간다. 수천만 년 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암석층이 서서히 융기하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빙하와 강풍은 산의 표면을 끊임없이 깎아내며 오늘날의 뚜렷한 피라미드 형태를 완성한다. 해발 4,478m에 이르는 정상은 스위스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을 만든다. 네 개의 날카로운 능선은 서로 다른 계곡을 향해 뻗어 있으며 극적인 풍경을 형성한다. 여름에도 정상 부근에는 두꺼운 만년설과 얼음층이 남아 차가운 기후를 유지한다. 맑은 날에는 햇빛이 암벽과 눈을 동시에 비추며 강렬한 명암 대비를 만들어낸다. 산 아래 펼쳐진 초원에는 계절마다 야생화가 피어나며 알프스 특유의 풍경을 완성한다. 등반가들은 1865년 최초의 정상 등정 이후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도전의 무대로 이곳을 찾는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산악 문화와 목축 생활을 이어오며 자연과 공존한다. 겨울이 찾아오면 하얀 설원은 세계 각지의 스키어와 사진가들을 끌어들인다. 일출 무렵 붉게 물드는 암벽은 알펜글로우 현상으로 유명하며 많은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맑은 공기와 거대한 산세는 방문객에게 알프스의 압도적인 규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마터호른은 오늘도 스위스 자연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풍경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라우터부르넨 계곡은 스위스 베른주 베르네제 오버란트 지역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계곡은 인터라켄 남쪽에서 융프라우 산군으로 이어지는 빙하 지형의 중심부를 이룬다.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하가 암석을 깎으며 넓은 U자형 계곡을 형성한다. 빙하가 물러난 뒤 수많은 폭포와 초원이 계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 계곡의 길이는 약 8km에 이르며 양쪽 절벽은 최대 300m 높이로 솟아있다. (72개의) 폭포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흘러내리며 독특한 수경관을 만들어낸다. 가장 유명한 슈타우프바흐 폭포는 약 97m 높이에서 자유롭게 떨어진다. 봄에는 눈 녹은 물이 계곡 전체를 흐르며 풍부한 수량을 유지한다. 여름에는 초록빛 목초지와 야생화가 절벽 아래를 아름답게 물들인다. 전통 목조 샬레는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알프스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낙농업과 산악 생활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등산객들은 수많은 트레일을 따라 계곡과 폭포를 가까이에서 탐방한다.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는 높은 전망대로 이어지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게 한다.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빛과 날씨는 계곡에 전혀 다른 표정을 만들어낸다. 라우터부르넨 계곡은 알프스 자연 경관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로 손꼽힌다. 융프라우 요흐는 스위스 베른주 알프스 중심부에서 융프라우와 뮌이 사이에 자리한다. 해발 3,454m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지각 운동과 빙하 활동이 현재의 고산 지형을 만들어낸다. (1912년) 융프라우 철도가 완공되면서 고산 지역 접근이 크게 향상된다. 주변에는 광대한 알레치 빙하가 이어지며 장대한 얼음 풍경을 형성한다.
겨울과 여름 모두 두꺼운 눈과 얼음이 남아 독특한 고산 환경을 유지한다. 전망대에서는 아이거와 뮌히를 비롯한 여러 봉우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알프스 능선까지 선명하게 펼쳐진다. 방문객들은 얼음 궁전과 전망 시설을 통해 빙하 지형을 가까이에서 체험한다. 융프라우 요흐는 스위스 알프스의 웅장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알레치 빙하는 스위스 발레주 베른 알프스 남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융프라우, 뮌히, 아이거를 비롯한 높은 봉우리 아래에서 거대한 얼음강이 이어진다. 약 수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축적된 눈이 압축되며 거대한 빙하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강설과 낮은 기온은 오늘날까지도 빙하를 천천히 유지하며 이동하게 만든다. 총 길이 약 23km에 이르는 알레치 빙하는 알프스 최대 규모의 빙하로 알려져 있다. 얼음의 두께는 일부 구간에서 약 900m에 달하며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준다. 수십억 톤에 이르는 얼음은 매우 느린 속도로 계곡 아래를 향해 이동한다. 여름철에는 녹아내린 빙하수가 계곡을 따라 흐르며 다양한 하천과 생태계를 형성한다. 빙하 주변에는 희귀한 고산식물과 야생동물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간다. 전망대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얼음 계곡과 거대한 설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빙하의 표면은 푸른 얼음과 하얀 눈이 서로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과학자들은 빙하의 움직임과 두께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며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등산객과 자연 탐험가들은 지정된 탐방로를 따라 안전하게 빙하의 장관을 감상한다. 유네스코는 이 지역의 뛰어난 자연적 가치와 지질학적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알레치 빙하는 오늘날 스위스 알프스가 품은 가장 장엄한 자연유산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고르너그라트는 스위스 발레주 체르마트 동쪽 페나인 알프스 중심부에 위치한 높은 산등성이다. 마터호른과 몬테로사 산군을 가까이 마주하는 전망 지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지각 융기와 빙하 침식이 현재의 험준한 능선을 형성하였다.
1898년 고르너그라트 철도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곳을 찾기 시작한다. 해발 3089m에 자리한 전망대에서는 4000m급 봉우리 29개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주변에는 고르너 빙하를 비롯한 여러 거대한 빙하가 계곡을 따라 넓게 펼쳐진다. 맑은 날에는 마터호른의 뾰족한 정상과 끝없이 이어지는 설산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겨울에는 깊은 눈이 능선을 덮으며 광활한 알프스 설원을 아름답게 완성한다. 여름에는 고산 초원과 야생화가 눈 덮인 산봉우리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어낸다. 전망대 주변에서는 희귀한 알프스 식물과 다양한 산악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고르너그라트 철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노천 산악철도 가운데 하나로 운행된다. 방문객들은 열차를 타고 천천히 상승하며 알프스의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한다. 사진가들은 일출과 일몰 시간에 붉게 물드는 마터호른을 촬영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기후와 빛은 언제나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고르너그라트는 스위스 알프스를 가장 넓고 선명하게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망 명소이다. 그린델발트는 스위스 베른주 베르네제 오버란트 지역 깊은 알프스 계곡에 자리한 산악 마을이다. 아이거, 북벽과 베터홀은, 뮌힐을 가까이 품은 위치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간다. 중세시대부터 목축과 농업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한다. 알프스 관광이 발전하면서 그린델발트는 세계적인 산악 여행지로 널리 알려진다. 해발 약 1034m에 위치한 마을은 높은 산봉우리와 넓은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하이킹 코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아이거 북벽은 높이 약 1800m의 거대한 암벽으로 세계적인 등반지로 유명하다. 겨울철에는 광범위한 스키 슬로프가 눈 덮인 계곡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여름에는 초록빛 목초지와 야생화가 마을 전체를 평화로운 풍경으로 물들인다. 전통 샬레 건축은 알프스 지역 특유의 생활 문화와 건축 양식을 지금까지 유지한다. 목축업은 여전히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카는 피르스트와 주변 전망대로 이어지며 장대한 풍경을 가까이 보여준다.
맑은 날에는 거대한 설산과 푸른 계곡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펼쳐진다.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자연 환경은 다양한 야외 활동과 풍경을 제공한다. 그린델발트는 스위스 산악 문화와 알프스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인터라켄은 스위스 베른주 베르네제 오버란트 중심에서 투노와 브리엔츠호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두 호수를 연결하는 아래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성장하며 중요한 교통 거점이 된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작은 정착지가 점차 지역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세기 철도와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터라켄은 국제적인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다. 해발 약 56m에 위치한 도시는 알프스의 높은 산봉우리와 푸른 호수에 둘러싸여 있다.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를 비롯한 웅장한 산군이 도시의 배경을 장식한다. 맑은 날에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눈 덮인 산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패러글라이딩과 하이킹, 보트 여행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을 가까이 경험하게 한다. 도심에는 전통 스위스 건축과 현대적인 관광시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인터라켄은 알프스 여행의 중심 관문으로서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이다. 웨시넨 호수는 스위스 베른주 칸더슈테크 남동쪽 블리물리스 알프 산군 아래 자리하고 있다. 알프스 빙하가 후퇴한 뒤 형성된 천연 호수로 오랜 세월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하가 계곡을 깎아내며 현재의 분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빙하가 녹아내린 물은 계곡에 모이며 맑고 깊은 산악 호수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해발 약 1578m에 위치한 호수는 약 1.1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가장 깊은 곳은 약 56m에 이르며 맑은 물속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주변에는 높이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호수를 감싸며 장엄한 경관을 만든다. 여름에는 에메랄드빛 수면이 하늘과 설산을 반사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겨울에는 호수와 산이 눈으로 덮이며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희귀한 고산 식물과 다양한 야생 동물이 호수 주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등산객들은 여러 탐방로를 따라 호수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는 방문객들이 높은 전망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맑은 날에는 잔잔한 호수 위로 거대한 산맥이 선명하게 비치는 장관이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융프라우 지역과 가까워 뛰어난 자연적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 외신엔 호수는 스위스 알프스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산악 호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브리엔츠호는 스위스 베른주 베르네제 오버란트 지역 인터라켄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알프스 빙하가 후퇴한 뒤 형성된 호수는 오랜 시간 자연의 흐름을 이어간다.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하가 깊은 계곡을 깎으며 현재의 호수 분지가 만들어진다. 빙하가 녹은 물과 산악 하천이 모여 오늘날의 맑은 담수호를 형성하게 된다. 길이 약 14km, 최대 너비 약 2.8km에 이르는 호수는 길게 펼쳐져 있다. 가장 깊은 지점은 약 260m에 달하며 스위스에서 깊은 호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석회질 광물이 적은 빙하수는 독특한 청록색 수면을 만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한다. 주변에는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숲, 눈 덮인 알프스 봉우리가 조화를 이룬다. 유람선은 호수를 따라 운항하며 여러 전통 마을과 아름다운 자연을 연결한다. 브리엔츠호는 스위스 알프스의 맑은 호수와 웅장한 산세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명소이다. 루체른호는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와 우리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 알프스 북쪽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담수호로 오랜 세월 지역의 중심 역할을 이어간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하가 깊은 계곡을 깎으며 복잡한 호수 지형을 형성하였다. 빙하가 녹아내린 물은 여러 갈래의 만과 호반을 만들며
현재의 독특한 형태를 완성한다. 호수의 면적은 약 114제곱킬로미터이며 복잡하게 이어진 해안선은 약 150km에 이른다. 가장 깊은 곳은 약 21m에 달하며 맑은 담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개의 만과 반도가 이어지며 하나의 호수 안에서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에메랄드빛 호수는 계절마다 서로 다른 색을 띠며 알프스의 풍경을 아름답게 비춘다. 유람선은 루체른과 주변 마을을 연결하며 오래된 수상교통의 전통을 이어간다. 호숫가에는 전통 목조 마을과 현대 도시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백조와 다양한 수생 생물은 깨끗한 호수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여름에는 카약과 요트, 유람선 여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겨울에는 잔잔한 수면 위로 눈 덮인 산맥이 비치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루체른호는 스위스 역사와 자연을 함께 품은 중요한 담수호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맑은 물과 웅장한 산세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루체른호를 둘러싼 산들은 스위스 중부 알프스와 고원을 연결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오랜 지각 운동과 빙하 침식은 오늘날의 험준한 산세와 계곡을 차례로 형성하였다. 필라투스와 리기, 부르겐슈톡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의 힘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필라투스는 해발 약 2128m까지 솟아오르며 루체른호를 내려다보는 대표적인 봉우리이다. 리기산은 해발 약 1798m에 이르며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산 가운데 하나이다. 산 정상에서는 루체른호와 알프스 산맥, 스위스 고원이 넓게 펼쳐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와 산악철도는 방문객들이 높은 정상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연결된다. 여름에는 푸른 초원과 야생화가 산비탈을 아름답게 뒤덮는다. 겨울에는 깊은 설원이 형성되어 다양한 겨울 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루체른호를 둘러싼 산들은 스위스 자연 경관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망지로 평가받는다.
라인 폭포는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와 취리히주 경계의 라인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평지 폭포로 알려지며 오랜 세월 강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약 1만 5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뒤 강의 유로가 바뀌면서 폭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침식과 퇴적 작용은 오늘날의 안반과 거대한 낙차를 수천 년 동안 만들어낸다. 폭포의 너비는 약 150m에 이르며 최대 낙차는 약 23m에 달한다. 여름철에는 초당 최대 700세제곱미터 이상의 물이 쏟아져 장대한 수량을 보여준다. 폭포 중앙에는 거대한 암석이 우뚝 솟아 있으며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거센 물줄기는 하얀 물안개를 만들며 주변 계곡 전체를 시원하게 감싼다. 라인강 양쪽에는 숲과 절벽이 이어져 폭포의 웅장한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전망대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폭포의 거대한 물살과 굉음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다. 유람선은 방문객들을 폭포 중앙 암석 가까이까지 이동시키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라인 폭포 주변에는 중세시대부터 중요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함께 발전하였다. 사계절마다 수량과 풍경이 달라지며 자연은 서로 다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행객과 사진가들이 유럽 최대 평지 폭포의 장관을 기록하기 위해 방문한다. 라인 폭포는 스위스 자연의 강인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소이다. 베르차스카 계곡은 스위스 티치노주 남부 알프스 지역에 자리한 아름다운 계곡이다. 수천 년 동안 강물의 침식 작용이 화강암 계곡을 천천히 깎으며 현재의 지형을 만들었다. 길이 약 30km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에메랄드빛 베르차스카 강이 흐르고 있다. 맑은 강물은 깊은 천연소와 둥근 화강암 바위를 만들어 독특한 풍경을 완성한다. 베르차스카 계곡은 스위스에서 가장 투명한 강과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시용성은 스위스 보주 몽트르 인근 제네바호 동쪽 호숫가 바위섬 위에 자리하고 있다. 11세기부터 전략적인 요새로 발전하며
사보이 가문의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호수와 연결된 안반 위에 세워진 성은 자연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세 건축 양식과 보존된 내부 공간은 당시 스위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용성은 제네바호와 알프스 풍경이 어우러지는 스위스 최고의 역사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체르마트는 스위스 발레주 남부 이탈리아 국경 가까운 페나인 알프스 계곡에 자리한 산악 마을이다. 마터호른 기슭에 위치한 이 마을은 오랜 세월 알프스 주민들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다. 중세시대 작은 농업 공동체로 시작한 체르마트는 알프스 등반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산악 도시로 발전한다. 1865년 마터호른 첫 등정 이후 국제적인 산악 관광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 해발 약 1620m에 위치한 마을은 사방을 4000m급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는 마터호른을 비롯하여 브라이트호른, 몬테로사 등 웅장한 설산이 이어진다. 빙하와 만년설은 계절과 관계없이 높은 산봉우리를 덮으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맑은 날에는 푸른 하늘과 흰 설산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체르마트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친환경 마을로 알려져 있다. 전통 목조 샬레와 현대적인 호텔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도시 풍경을 형성한다. 고르너그라트 철도와 다양한 케이블카는 높은 전망대로 방문객들을 편리하게 연결한다. 겨울에는 세계적인 스키 코스가 운영되며 수많은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여름에는 하이킹과 산악 자전거, 빙하 탐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자연을 경험하게 한다. 주민들은 오랜 산악 문화와 지역 전통을 이어가며 알프스 생활 방식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체르마트는 스위스 알프스의 자연과 문화가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산악 마을이다. 베르네제 오버란트는 스위스 베른주 남부 알프스 지역에 펼쳐진 광대한 산악 지방이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지각 운동과
빙하 침식은 오늘날의 웅장한 산맥과 계곡을 만들어냈다. 아이거, 윤희, 융프라우를 비롯한 높은 봉우리와 수많은 호수, 폭포가 지역 전역에 펼쳐져 있다. 전통적인 알프스 마을과 광활한 자연 경관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악 문화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르네제 오버란트는 알프스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자연 환경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스위스를 떠난다고 해서 이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산과 호수, 빙하와 계곡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계절을 맞이하며 수천만 년의 시간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풍경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과 시간이 함께 완성한 하나의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면 오늘과는 또 다른 모습의 스위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이어질 세계의 놀라운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